스트레티지는 지금까지 일반주 MSTR에 대한 ATM, 그리고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되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메인 포커스는 전환사채가 아닌 우선주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 회사가 우선주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 선택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왜 우선주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이 회사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비결인 전환사채의 단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스트레티지가 운영 중인 전환사채들을 분석해 봅시다. 이 회사는 이렇게 2028년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각 해마다 만기가 되는 전환사채들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 있는 금액들이 만약 스트레티지의 주식이 각 사채들의 컨버전 프라이스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면 스트레티지가 갚아야 하는 현금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이 각 사채들의 이자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자율들이 전환사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2년에 만기되는 사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 심지어 0%의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트레티지는 사실상 돈을 공짜로 빌릴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했죠. 하지만 이 전환사채에는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지금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전환사채들을 이렇게 6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미 발행된 2030년 전환사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2030년에 만기되는 전환사채를 여러 개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030년에 만기되는 사채들의 가치가 예를 들면 30빌리언이 되는데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컨버전 프라이스보다 밑에서 거래되면 그 해에 한 번에 30빌리언을 갚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리스크를 만기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환사채는 이런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회사 가치가 100빌리언이 넘어가는 회사고 회사의 규모에 맞게 앞으로 픽스드 인컴 시장에서 총 42빌리언을 조달하는 게 목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6년에 나눠서 발행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고작 8빌리언에 달하니까요. 한마디로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낮은 이자율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만기 리스크라는 것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있고 그런 이유로 전환사채의 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회사와 세일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우선주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3개의 우선주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번 주에 새로운 우선주를 하나 더 출시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선주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커버했으니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 우선주들을 세세하게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우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반주 투자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이겁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사실상 전환사채와 반대되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선주의 장점은 그 우선주들을 발행해서 끌어모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새로운 우선주 STRC를 출시해서 이 회사가 모은 돈이 2.5빌리언인데요. 이 2.5빌리언이라는 현금은 미래에 갚지 않아도 되고 지금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2.5빌리언을 빌렸다면 그 전환사채가 만기되었을 때 그 원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만기 리스크가 있다고 했죠. 우선주는 채권이 아닌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발행해서 받은 돈은 그대로 이 회사가 가지게 되는 돈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우선주들을 발행할 때마다 매년 10%에 가까운 배당을 줘야 한다는 거죠.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0%에 가까운 이자인 걸 감안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하신 게 하나 있겠죠? 1년에 10%나 되는 높은 이자를 주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고 이 배당 감당 못해서 망하는 건 아니냐? 자, 이 회사가 그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회사가 얼마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느냐에만 달린 건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들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에도 달려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우선주들의 규모입니다. STRF부터 시작해서 STRD까지 지금까지 발행한 4개의 우선주들의 가치가 4빌리언에 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 표는 STRC의 IPO가 끝나기 전에 작성된 거라서 STRC의 가치가 500밀리언이라고 써져 있는데 최근 STRC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이 우선주의 현재 가치는 여기 써져 있는 숫자의 5배인 2.5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모든 우선주들의 가치는 여기 4빌리언에 추가로 2빌리언을 더해서 6빌리언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이 우선주들은 각 우선주마다 주는 배당의 비율이 다르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발행된 우선주 6빌리언의 10%만큼 매해 이자로 줘야 된다는 뜻이니 그럼 이 우선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600밀리언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600밀리언, 얼핏 보면 엄청 큰 숫자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 회사가 요즘 조달하는 현금의 양을 생각하면 절대로 큰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이티지는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서 현금을 모으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회사죠. 가장 최근인 7월 셋째 주의 기록입니다.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 736밀리언이라는 현금을 조달한 게 보이네요. 방금 우리가 계산한 지금 운영 중인 우선주에 필요한 1년 배당 600밀리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일주일 만에 마련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번 달 STRD, STRF, STRK에 대한 배당금을 이렇게 일반주에 대한 ATM을 한 돈으로 쉽게 지급했죠. 심지어 이 600밀리언이라는 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매출이 분기당 대략 110밀리언, 매년 440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부서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는 있지만 최소 이 부서의 매출만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우선주들에 대한 배당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 지금 운영하는 우선주의 규모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장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되어서 비트코인과 MSTR이 80% 하락하는데 이 10%라는 높은 배당금 못 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 이 회사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우선주들을 발행했고 그로 인해 우선주들을 운영하기 위한 배당의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되어서 MSTR 본주 역시 크게 하락하고 본주에 대한 ATM으로도 그 배당금을 마련하기 부족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바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 입장에서 이런 우선주를 전환사채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전환사채라는 것은 제3자에게 빌린 빚이기 때문에 그 사채가 만기되었을 때 현금 혹은 주식으로 본인들이 빌린 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배당의 경우 이 배당을 분기마다 지급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에 잘 나가던 회사들이 회사의 운영이 예전 같지 못할 때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우선주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이 우선주들의 가격은 폭락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되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냐 아니냐 혹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냐 안 오냐입니다. 그런 점만 생각했을 때 똑같은 양의 돈을 우선주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이 우선주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지금 정도의 규모의 우선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배당 금액은 이 회사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설사 이 회사가 터무니없이 우선주의 규모를 늘리고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되어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회사가 바로 망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회사가 터무니없이 큰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BTC 레이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우선주가 발행된 총 가치 대비 이 회사의 비트코인 시장 가치가 몇 배나 되는지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우선주의 가치 대비 얼마나 많은 양의 담보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이 어떤 우선주를 투자할 때는 이런 숫자를 가장 눈여겨본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경우 스트레티지의 우선주 대비 이 회사의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대략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른 우선주들의 경우 그 담보 자산이 평균 3배에 불과한 것을 보면 훨씬 높은 숫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세일러가 이 우선주들을 너무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우선주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BTC 레이팅이라는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더 위험한 우선주가 되기 때문에 세일러가 더 이상 이 우선주들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이유로 이 우선주들의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줄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우선주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왜 이득인지는 충분히 얘기해 봤고, 그럼 우리 같은 MSTR 본주 주주들에게 이게 이득인 이유는 뭘까요? 특히나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서 우선주에 배당을 지급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선주에 대한 ATM을 통해 100밀리언의 현금을 조달했다고 해봅시다. 당장은 일반주 MSTR에 대한 희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00밀리언짜리 우선주를 운영하기 위해선 10% 정도의 배당을 매년 지급해야 하니 그 배당금 10밀리언을 일반주 MSTR에 대한 ATM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일반주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100밀리언어치의 주가 희석이 발생했겠지만 이제는 우선주의 배당금 운영을 위한 10밀리언어치의 일반주 ATM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든 주식의 희석으로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게 우리 일반주 주주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주 주주들에게 이 우선주가 중요한 건 꼭 일반주의 희석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닌데요. 이 우선주들은 우리 같은 일반주 주주들보다는 픽스드 인컴 투자자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상품입니다. 세일러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본드라고 써져 있는 이 자산이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전 세계 주식의 가치인 115 트릴리언 달러의 3배에 달하는 300 트릴리언 달러라는 게 보이죠? 지금 이 회사의 메인 플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 ATM을 통해서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만 돈을 조달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300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채권시장을 통해서도 돈을 조달하겠다는 거죠. 이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일반주 MSTR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스트레티지의 우선주들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런 사항들을 가장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가 올해 3월부터 스트레티지가 운영 중인 우선주들에 대한 ATM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마련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700밀리언을 마련했는데 4개월 동안 3개의 우선주에 대한 ATM을 통해 700밀리언을 마련했으니 아직은 일반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인 게 사실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ATM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유로 저번 어닝콜에서 세일러가 강조한 것이 앞으로 이 회사의 목표는 이런 우선주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S&P, 피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우선주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이 신용 등급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 우선주에 투자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신용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선주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 우선주들이 신용 등급을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우선주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ATM 규모 역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스트레티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우선주들을 공부해 보고 나면 아마 3가지의 부류로 나뉠 겁니다. 저처럼 이 회사가 왜 우선주를 운영하는지 이해가 됐고 나는 세일러와 이 회사가 픽스드 인컴 시장이라는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계속해서 스트레티지에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우선주를 운영하는 게 이해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선주가 위험한 것 같다. 아니면 우선주를 통해서 픽스드 인컴 투자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끌어모을지 모르겠다. 자, 스트레티지가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죠. 만약 이 회사가 우선주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을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스트레티지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MSTY에 투자하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선주가 뭔지 이해가 안 가고 혹은 우선주가 뭔지 이해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역시 스트레티지에 더 이상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들 직장 생활 하시고 바쁘실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우선주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 우선주가 된 이상 이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다는 남의 말만 믿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죠. 만약 지금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가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날이 발생한다면 아마 큰 손실을 보고 파실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락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회사들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의 결과물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런 이유로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한다면 매일매일 차트를 봐가면서 일주일, 3개월 동안 스트레티지의 수익률이 비트코인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낮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우선주들에 대한 ATM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이 우선주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세일러의 비전대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